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 발해 문명이자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신명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69회는 고종 흥제와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홍익인간은 인간의 이상형으로 깨달음을 얻어 사람을 널리 크게 돕는 사람을 말하고, 광화세계는 세계의 이상형으로 광명이 꽉 차서 얻은 곳이 없는 사회 완성을 뜻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동학 농민혁명과 청일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백성들이 봉건제도의 적폐와 부정부패, 서세동점에 따른 구미열강과 일본의 침투, 이런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동학농민혁명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관군과 일본군의 힘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고, 그 다음부터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돼서 조선은 대한제국은 쇠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청이 패배했으니까 한국에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5개조에 달하는 개혁안을 내서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대원군의 섭정으로 군국 기무처를 둬가지고 거기에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으로 3개월 동안 200여 건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자주화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의 침탈을 쉽게 하고 거기에 먹혀 들어가는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가 높아지고 힘이 세지자 동양의 부동항을 찾던 러시아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중국의 요동반도를 일본에 할양하게 돼 있는데, 미국과 영국과 힘을 합친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요동반도를 청에 돌려주게 돼가지고 이른바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충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주적인 생각을 가진 고종 황제는 배일 칠러 정권을 만들어서 이범진, 이완용 등이 포함된 제3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에 미우라 일본 공사가 일본
깡패와 군인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낭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복궁 건천궁 옥호로에 계시던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자주적인 정치를 하려고 했던 국모이자 여벌인 명성황후 민자옥 여사를 시해하는 아주 참담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만국 평화의 사건으로 고종이 퇴위하고 1919년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도 일본이 독사를 하게 되는 이런 아주 일본의 부정적인 측면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수납다 못해 처음에는 미국의 공사관으로 옮길까 하다가 실패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황제가 옮겨가게 됩니다. 아관 파천이라 그러죠. 1896년입니다. 그리고 내각을 바꿔서 윤영선을 내각 총리 대신에 이완용, 이범진 이런 사람을 포함한 친러시아 내각이 서게 되고, 거기에서 고종 황제께서 1년간 머무시게 돼가지고 환궁하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서대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갑신정변 끝에 외국 나갔다 와서 독립협회가 생기고 독립신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이 펼쳐지면서 이것은 독립운동과 민권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황제나 왕이 아닌 공화제로 바꾸자는 여론이 돌자 독립협회를 정부에서 해산해버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민공동회를 해가지고 민주화의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애국개몽운동, 독립운동, 민권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를 확실하게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자 고종 황제는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연호도 광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호텔 자리에 옆에 있는 원구단에 가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대한제국 국외조에 대한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1904년 일본이 못마땅해 하던 러시아를 향해서 조선항에 있는 함대를 기습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채택하셔가지고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제약하고,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카스라 테프트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한일 의정서죠. 그래서 일본이 한육을 먹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데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한 거죠. 국제 정치 사회의 간악스러움이 보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은 역시 또 일본이 승리해서 포츠마스 조약에서 결국은 한국은
국제적인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일본의 보호국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채택을 됩니다. 그래가지고 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 또는 조약이 아니라 그건 무효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되는데, 그것은 유명한 이등방문 이토 히로미가 한국에 와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을사늑약을 할 때 첨정 대신인 국무총리 한규설 선생님은 끝까지 반대하니까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을사오족이라는 이완영, 이지영, 이근택, 박재선, 권중현 등이 참여한 가운데서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원인 무효죠.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충정공 민용환 선생이 그 슬프다 조국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통감부로 설치한 이토 히로부미는 2년 후에 단군 조선이 건국한 만주의 하얼빈에서 동양 평화를 위한 안중근 의사의 저격으로 살해되지요.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또 하나 그 황성신문의 장지연 선생이 시랴 방성되고 오늘에야 통곡을 하며 운다 이런 그 사설을 써서 많은 국민을 울렸고, 그 밖에 이상설, 민영환, 안명찬, 조병세, 이근명, 최익현 이런 분들이 구국 상소를 울리면서 을사오적을 참소해라 그렇게 했는데, 역시 일제의 그런 강점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1907년 네덜란드의 회의에 의해서 세계 평화회의, 만국 평화회의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때 고종 황제는 그 만국 평화회의의 사회를 러시아가 대표가 돼서 맡게 되는 걸 알고 러시아와 교섭을 한 거죠. 아완 발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초청장을 받고 여기에 그 우리의 대표를 보내서 한국이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지금 침탈당한 것을 알리고 한국이 독립평화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호소를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황실의 고문으로 있던 미국인 헐버트로 하여금 세계의 그 을사늑약 반대 운동을 펼치게 하면서 고종 황제는 서민의 대표를 파견하게 됩니다. 정사의 이상설 선생님인데, 이분은 전에 의정부 참찬을 지내셨고 이 해외에 갔다 오신 후에도 만주 벌판에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나중에 대한민국이 나라가 통일된 독립국가가 생기면은 누구나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대통령감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정사고, 그다음에 부사가 이준 열사와 이휘종 선생님입니다. 그 이준 열사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은 그 현재 서울법대의 전신인 그 법관양성소를 나온 우리나라 검사의 그 제1호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 태조 이성계의 형인 이면계의 그 전주이씨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라면은 이준 열사는 제 개인에게 모교 선배가 되지요. 그리고 내 그 서울법대와 동아일보 기자 후배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낙연 씨입니다. 이낙연 씨는 그러니까 이준 선생과 혈통적으로도 후손이고 또 서울법대의 후배이기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휘종 선생님은 그 당시 러시아의 공사가 친러 정권 때 강요를 지낸 이범진 씨가 러시아의 공사로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의 그 첨사관으로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부사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1907년 먼저 가 있던 이상설 선생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어서 이준 열사는 거기 가서 두 분이 만났고, 그 다음에 두 분이 러시아의 철도를 통해서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이휘종 씨와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니콜라이 2세도 만나고 거기에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꼭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권을 얻도록 상당한 외교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인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15일간이나 노력을 했는데 받지 못했고, 그래서 1907년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세계평화회의 또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도착해가지고, 그때의 의장인 그 러시아의 레지도프와 네덜란드 의상인 루온데스와 만나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대표는 주최국인 네덜란드로 떠넘기고, 네덜란드의 외상은 일본이나 이런 그 제국주의 세력들의 그런 압력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기회를 잡았으면은 그 일제에 패망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 울분을 삼키는 가운데 다만 이휘종 선생이 영국의 언론인 스테디에게 부탁해서 각국 기자들을 모이게 했죠. 각국 기자 국제협회를 한국의 주장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해서 한국의 호소라는 그런 그걸 발표하게 되고 그것을 기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강제적으로 억압으로 일제에 의해서 을사늑약을 체결했고, 한국은 독립적이면서 평화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준 열사가 분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준 열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현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만국 평화회의에 대표단이 참석해서 활동한 것을 기화로 해서 일본 제국주의 애들은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고종의 아들인 순종을 즉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미 7조약을 맺어가지고 차관 정치를 하면서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도 일제 통감부로 넘겼습니다. 이때에도 정미 7조약을 동의한 한국의 그런 대신들 7명을 정미 7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완용이 낍니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은 더욱 노골화돼 가지고 1910년 8월 22일 그러니까 전해에 이등방문이 살해한 거죠. 그 후임으로 온 조선 통감 데라우치 마사데크가 황제를 참석하게 했는데 황제는 참석하지 않고 한일 합병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순종 황제는 옥새를 감췄는데 그 감춘 옥새를 아무도 못 찾게 순종 황후의 치마 속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참 불행하게도 윤도영이라고 그러나 그분 장인의 형이 그것을 꺼내서 그 양반도 이 병술국치라고 그러는데 한일 합병조약을 병술국치 구족의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시조선은 이성계 태조가 세운 이후 27대 519년 만에 끝이 나고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청천백일의 문화를 이어온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의 36년간 지배를 당하는 치욕의 역사,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받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끈질긴 은군과 끈기의 생명력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광복을 위한 독립군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1945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가 함과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남과 북이 갈려서 남쪽에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서고 북쪽은 공산당원이자 주체사상자인 김일성 수상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개돼서 남북국 시대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은 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 복지화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국내외 정세는
너무나 심한 갈등 속에 있고, 북쪽은 김일성, 김정일 김은정으로 이어지는 김씨 3대 조선이 이어지고 있는 아주 복잡다단한 그러한 정치 형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조선조의 그런 쇠방의 길을 보고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합하고 미래를 향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